자, 여러분 지갑에 있는 돈, 아니면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들, 이게 대체 뭘까요? 이 단순한 종이나 숫자에 어떻게 그런 힘이 있는 걸까요? 오늘 바로 그 이야기,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돈이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.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돈, 그 본질이 뭘까요? 그 가치가 그냥 당연한 걸까요? 아니면 혹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어떤 약속 같은 걸까요? 돈의 여정, 이게 정말 길고 흥미진진합니다. 아주 먼 옛날 물물교환에서 시작해서요, 한 5천 년 전쯤에는 동전이 나왔고 13세기쯤에는 지폐가,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죠, 1970년대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가 등장했어요. 그리고 오늘날 암호화폐까지. 이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? 교환이라는 개념이 막 생겨나던 시절, 바로 물물교환의 시대입니다. 물물교환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. 바로 욕구의 이중적 일치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. 제가 가죽을 가지고 있고 과일이 먹고 싶어요. 마침 여러분이 과일을 갖고 있네요. 그런데 여러분은 가죽이 아니라 도구가 필요해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거래가 안 되는 거죠. 이렇게 서로 원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겁니다.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혁신이 등장합니다.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아주 작지만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었죠.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약 5천 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, 바로 여기서 상업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혁신이 시작됩니다. 처음에는 그냥 상품 무게를 재는 작은 금속 조각 같은 거였는데 이게 곧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된 거죠. 동전이 왜 그렇게 강력했냐고요? 일단 작고 튼튼해서 들고 다니기 편했고요. 또 금이나 은 같은 걸로 만드니까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죠. 무엇보다 어딜 가나 이걸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무거운 물건을 서로 맞바꿀 필요가 없어진 거죠. 덕분에 교역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역사는 항상 새로운 숙제를 던져주죠.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동전 자루가 너무 무거워진 거예요. 상상해보세요. 큰 거래를 하려면 동전을 수레에 싣고 다녀야 했을지도 몰라요. 그리고 바로 이때 또 한 번의 기가 막힌 해결책이 등장합니다. 네, 교역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무거운 동전 자루를 들고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게 됐어요. 위험하기도 했고요. 그래서 13세기 중국에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. 바로 종이돈, 지폐가 탄생한 건데요. 아니,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종이 쪼가리를 믿고 썼을까요? 그 비밀은 근본이제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. 근본이제가 뭐냐면요, 말 그대로 이 종이돈의 가치를 금에 묶어두는 거예요. 이 지폐는 이걸 가져오면 언제든 이만큼의 금으로 바꿔줄게 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약속 증서였던 셈이죠.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종이를 그냥 종이가 아니라 진짜 금처럼 믿고 쓸 수 있었던 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 약속이었어요. 하지만 이 금과의 약속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.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면서 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거든요.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인 돈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.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. 전 세계 경제 규모가 나라들이 가진 금의 양보다 훨씬 더 커져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을 실제 금으로 바꿔주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죠. 그리고 마침내 1970년대에 들어서 세계는 금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. 이게 바로 현대 경제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된 순간이에요. 자,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. 지금 우리가 쓰는 돈, 이걸 법정화폐라고 하는데요. 이 돈은 더 이상 금 같은 실물에 의해 가치가 보장되지 않아요. 그럼 뭐에 의해 보장되느냐? 바로 법, 그리고 정부에 대한 우리의 신뢰,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모두가 이건 돈이야 라고 믿기로 한 사회적인 합의, 딱 이것뿐입니다. 두 시스템의 차이를 보면 정말 명확하죠. 예전에는 실물 금이 보증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정부의 신뢰와 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요. 가치도 예전엔 금값에 따라 정해졌지만 지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계속 변하죠. 돈을 찍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
금 보유량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는 돈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. 바로 암호화폐의 시대가 열린 거죠. 오늘날 우리는 암호 기술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거대한 혁명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동전이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지폐가 동전의 무거움을 해결했듯이 이제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등장한 거죠. 암호화폐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암호 기술로 보호되는 디지털 돈이에요.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걸 관리하는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앙기관이 없다는 겁니다. 대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분산된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죠. 그러니까 그 신뢰를 기술 그 자체가 보증하는 셈입니다. 블록체인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. 누군가 돈을 보내면 그 거래 내용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 쫙 알려져요. 그럼 다 같이 이 거래 문제 없어 하고 검증을 하죠. 검증이 끝나면 이 거래 기록을 블럭이라는 곳에 담아서 기존에 있던 장부, 즉 체인에 딱 붙여버리는 겁니다. 한 번 붙으면 절대 뗄 수도 고칠 수도 없어요. 바로 이 투명함과 안전함이 신뢰의 핵심인 거죠. 자, 이렇게 수천 년에 걸친 돈의 여정을 함께 달려와 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돈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돌이켜보면 돈의 겉모습은 정말 끊임없이 변해왔어요. 어떤 시대에는 조개 껍데기가 돈이었고 그 다음엔 반짝이는 금속 동전이, 그리고 정부가 찍어낸 지폐가 돈이었죠. 지금은요,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디지털 코드까지 왔습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. 겉모습은 이렇게 계속 바뀌었지만 돈의 본질, 그 핵심 아이디어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. 돈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우리가 서로 가치를 주고받기 위해 만든 사회적 약속이라는 거죠. 금속에서 종이로,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코드로 돈은 이렇게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? 앞으로 우리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또 어떤 새로운 형태의 약속을 하게 될까요? 그 미래를 만드는 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.